안녕하십니까. 역발상 도전입니다. 자, 오늘은 한 분 이제 질문 올리신 분 계셔서 이분 얘기 한번 들어보고 어떤지 뭐 사람의 선택은 자기에게 달려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의 의견은 어떠한지 그 정도 여쭙는다 생각하시고 저도 제 의견만 그냥 얘기할 뿐입니다. 이게 맞고 정답이고 이런 거는 전혀 아니에요. 제 생각에 저라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뿐이니까요. 너무 이거를 확 그냥 믿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참고하시고 다른 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사람들은 여러 말을 들어봐야 이제 자신의 선택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는 거니까. 자, 명절 지나면 구인 공고 쏟아져 나온 이유, 그리고 이런 영상 딱 올렸을 때 이제 들어온 질문이에요. 네, 오랜만에 들어와 말씀 들으니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오셨군요. 네, 저는 신규 입주단지 입주 아파트에서 25년 11월 3일 들어와서 4개월 차입니다. 11월 3일. 그러네요. 예. 11, 12, 1, 2, 4개월 차 들어가고 계시네요. 4월 1일자로 예전 경력 합산해서 전기 무제한이 되는데 입사하기 전 면접 볼 때 소장님과 1년 동안 경력 쌓고 퇴직금도 받고 그 이후 조그만 단지 소장 자리 알아봐 준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솔직한 심정은 무제한이 되는 시점에 면담을 해서 지금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무제한, 그러니까 4월 1일자에 그냥 소장 자리 알아봐 주세요라고 하는 게 괜찮을지. 예. 주택관리사 보호도 몇 년 전에 땄거든요. 아니면 다른 곳 전기 과장 자리를 알아봐야 되는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일단은 그냥 기사 반장 기전직인 거죠, 지금 그러면? 아직 무제한이 안 풀렸기 때문에 과장님은 아니실 거고.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답변 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다른 얘기 이제 그다음 부연 설명 좀 주셨는데 주택관리사부는 2020년도에 합격을 했는데 우리관리 면접에서 떨어지고 관리소장 취업은 포기했습니다. 우리관리만 있는 건 아닌데요. 네, 여기저기 한번 다 넣어보시지 그러셨어요. 네, 능력과 인맥이 없으니 어쩔 수 없네라고 생각을 했죠. 보통 그 관리소장님들 이렇게 그 기수별로 모임도 있고 지역 모임도 있고 그리고 그 위탁관리소 별 모임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는데요. 여러 군데 이렇게 지역 같은 데 가면은 거의 1년 이내에는 다 관리소장으로 취업을 하시던데 물론 이제 뭐 좋은 곳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어차피 주택관리사 보가 갈 때는 대부분 힘들고 어려운 곳을 보통 보내니까요. 근데 일단은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71년생이시고 저보다 형님이시네요.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소방설비기사, 전기 분야, 산업안전기사, 위험물 산업기사 등을 취득하였습니다. 뭐 다 갖고 계시는데? 예. 뭐 기계 보충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뭐 이 정도는 곧 무제한 풀리시면은 네, 괜찮으실 것 같아요. 능력을 갖추고자 노력했는데 지금의 생각은 실무 능력, 경력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근데 실무 경력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예전에 아까 보니까 어디였지? 예전 경력이 있다는 거는 경력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맥이 없으니 관리수장 되기가 어렵네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관리소장. 일단은요. 제가 질문자님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저는 위탁 관리사 있죠. 위탁 관리사들 굉장히 많아요. 다 넣어볼 것 같아요. 예. 소장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 넣어볼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가는 게 목적이라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예, 아니면 지금 주택관리사 보를 떼고, 예, 주택관리사 보를, 여기 어디죠? 어, 예, 예전 경력 합산해서 뭐 했는데, 주택관리사 지금 혹시 시설에서 근무하신 지가 얼마 되셨는지, 지금 예전 경력이란 게 시설 관리 경력인 건지, 아니면, 전기 기술 쪽 다른 쪽 경력인 건지, 예, 그게 일단 궁금하고요. 만약에 이게 시설이라고 한다면, 4월 1일자에 2년이 되는 거잖아요. 시설 2년이. 그쵸? 그러면 시설에서 3년을 그냥 더 근무하고 과장직이나 이런 걸로 3년 근무하고 5년 채워서 주택관리사 보를 떼고, 예, 주관사 보를 떼고, 요거를 떼고 사로 해서 가시면은 아무래도 갈 수 있는 곳이 많아지고요. 대부분 주관사 보를 못 떼가지고 이제 못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관리수정이 만약에 나는 꼭 관리수정으로 가서 하고 싶다 그러면은, 네, 그냥 말씀대로, 위탁관리사에 여기저기 다 넣어보는 방법. 네. 지금 시설 관리에서 뭐 하고 있고, 이런 데도 넣어보시고, 그리고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4월 1일 날, 그냥 다른 아파트 관리 과장으로 가세요. 그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탁관리사 여기저기다가 관리소장을 넣어보는데, 나 어디 어디 과장으로 일하고 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위탁관리사에서 아마 대하는 게 좀 틀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질문자님이 제일 생각했던 건 혹시 4월 1일자에 솔직한 심정이요. 4월 1일자에 면담을 해서 지금 다른 조그만 단지 관리소장자리 알아봐 준다고 알아봐달라 부탁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요거는 지금 4월 1일이라도 주택관리사, 그러니까 소장으로 가고 싶은 것인 거잖아요. 4월 1일이라도. 그러면 한 6개월 되는 때나요? 네, 6개월 되기, 5개월, 만 5개월 정도 될 때네요. 요때 소장 자리로 가는 거 어떠냐? 좀 추천 좀 해줘봐라. 이 얘기 하는 건데, 제가, 글쎄요, 소장님이 소장 자리를 추천해주는 경우는 잘 못 들었어요. 위탁관리사에서 보통 소장님, 본부장님들이 소장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주는 경우는 봤어도 소장님이 소장 넣어주는 경우도 있나요? 이거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네, 소장님이 소장님을 이렇게 어딜로 넣어준다? 저는 그거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본부장님이 보통 많이 넣어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탁사 본부장님이. 근데 소장님도 과연 그럴 권한이 있는지, 제가 볼 때 만약에 그게 맞다면 소장님이 막 여기저기 다른 관리소장, 조그만 단지의 관리소장을 자기가 알선해 줄 수 있다라는 게 사실이라면, 뭐 진짜 뭐 그분한테 그렇게 해도 되는 거겠지만, 저는 만약에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냥, 예, 질문자님을 좀 더 붙잡아 두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소장님이 이렇게, 소장님이 소장을 이렇게 해준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만약에 4월 1일자에 나는 다른 소장으로 좀 이렇게 다른 조그만 단지 소장으로 해주세요 라고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밑줄의 본전이잖아요. 해보는 것. 말씀대로. 아까 어디였죠? 네, 솔직한 심정. 요거대로 한번 해보시는 거죠. 무제한 시점 될 때 그냥 면담을 해서 지금 알아봐 주시면 안 되겠냐. 내가 이만저만하다. 또는 지금 어 여기서 아마 기전직이시면 교대직이실 거란 말이에요. 교대하는 게 힘이 너무 붙여서 내가 도저히 일근직으로밖에 좀 못할 것 같은데 좀 이게 안 되겠냐?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면담하셔서 말씀대로. 면담에서 안 되면 그때 관두면 돼요. 왜냐면 무제한 채웠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가더라도 과장은 가잖아요. 예. 그럼 과장으로 가도 어쨌든 일근직이니까 여차해서 그냥 밀어보고 안 되면 나간다 심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추천드리기는 지식산업센터에서 전기 선임 걸고 그리고 주택관리사 보가 있으면 조금 이렇게 좀 많이 땡긴다라고 하시는 데가 있다고들 하는데 그것도 제가 직접 본 건 아니라서 정확지는 않지만 주변에 뭐 그렇게 가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소장하면 되게 좋다. 예. 왜냐면 주거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 사업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밤에 별로 일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괜찮다. 그런데 그 공실 있잖아요. 공실률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공실률이 높기 때문에 공실 세대에 대해서 관리비 미납 세대에 대한 법적인 뭐 이런 서류랑 이런 거를 뭐 준비하는 경우가 좀 그런 일이 조금 있다.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요런 쪽 지식산업센터를 하고 있는 이런 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위탁사들이 또 있거든요. 아파트보다는 지산으로 하시는 위탁사들이 있는데 이런 위탁사에 좀 찾아가서 좀 내보고 이력서 좀 내보고 내가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다라는 것 좀 어필하면서 얘기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럴 때는 지금 기존직으로 어, 내보는 것보다는 과장직으로 내보는 게 아무래도 더 유리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시는 게 좀 낫지 않나 추천을 드립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입니다. 저라면 이렇게 한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맹신하지 말고 그냥 참고 정도만 해야겠다.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시설 관리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시설 관리 요구에 관한 전자책을 썼습니다. 네. 시설 관리 보시면, 이 책 보시면 그냥,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거는 충분히 감 잡으실 수 있도록 써놨어요. 가격은요, 제가 여러분들께 스타벅스에서 라떼 한 잔 얻어 마십니다. 커피 한 잔 얻어 마시는 5,000원이고요. 밑에 여기 더보기 클릭하시면, 네, 거기에 신청 링크 나옵니다. 거기다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전화번호만 정확하게 써주세요. 만약에 전화번호가 틀려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연락이 가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 전자책이기 때문에 종이책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배송이 가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들어가게 되고 전자책이 PDF 파일이 아닙니다. 파일 아니에요. 파일 아니고요. 구글 문서예요. 구글 문서. 그래서 구글에 접속해서 보셔야 되고 저도 수정할 때 구글에 접속해서 수정을 합니다. 저한테 없어요. 구글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구글에 접속하는 권한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권한을 드리니까 구글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권한을 드리려면 구글 계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글 계정이 뭘까요? Gmail 주소인 거죠. 이게 구글 계정입니다. 메일로 뭘 보내드린 거 아니에요. 네이버로 보내주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Gmail 여기다 써주시면 제가 그걸로 보내드릴게요. 가끔 핸드폰에 다른 Gmail 주소가 되어 있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또 다른 Gmail 주소를 주거나 아니면 다른 Gmail 연동, 구글 연동 이메일 어드레스를 주거나 이래가지고 제가 다 권한을 드렸는데 안 열린다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 Gmail 정확히 확인하시고 주로 쓰시는 거 확인하시고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